우리 어머니는 30년 가까이 한 지역에서 큰 유치원을 운영 중이시다. 90년대에 유치원을 인수받아 지금까지 운영하셨다. 수많은 지역의 아이들이 유치원을 거쳐갔고 그러다 보니 몇 가지 잊지 못할 일들을 겪으셨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은 디자인이 바뀌었지만 90년대 유치원 가방에는 미아 방지용으로 유치원 이름과 전화번호가 크게 적혀 있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 비상시를 대비해 대부분 유치원이 그런 가방을 메고 다녔다. 거기에 얽힌 조금은 섬찟한 사고가 있었다. 90년대 후반 A라는 남자아이가 있었다. A는 조금 난폭한 애였는데 다른 원생을 괴롭히거나 어디서 들었는지 모를 욕을 해대서 어머니를 비롯한 선생님들에게 자주 혼이 났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문제아라는 말까지 돌았다. 그런데 아무리 야단을 쳐도 A는 나아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참다 못해 부모에게 전화를 했다. 아버지가 받았는데 사정을 설명해도 엄청 귀찮다는 식으로 대응만 했다. 게다가 나중에 전화를 걸라며 반말과 함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뒀다가 저녁에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머님과도 통화를 하고 싶다고 말하셨다. 그랬더니 A의 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쌍욕을 하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다음날 A가 유치원에 왔는데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놀란 어머니는 A를 붙잡고 아빠한테 맞은 거냐고 물었다. 그런데 오히려 A는 내일 아빠랑 땡땡 지역으로 동물원에 놀러 가기로 했다며 웃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너무너무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당시엔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가 의심돼도 신고를 못하던 시절이었다. 오히려 남의 집에 무슨 참견이냐며 욕을 먹었다. A는 정말 다음날부터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선생님들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유가 있었다. 당시 A는 이미 원비를 몇 달째 밀린 상태였고 간혹가다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부모가 원비를 내지 않고 멋대로 이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제를 일으켰던 A가 오지 않으니 오히려 좋아하는 선생님도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마음 한구석 찝찝한 기분을 떨치지 못했다. A가 말했던 땡땡이라는 지역에 동물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몇 달 동안 소식은 없었고 어머니도 A를 잊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저수지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전화였다. 부패가 심해서 신원 확인이 어려웠는데 시신과 함께 유치원 가방이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A임을 바로 직감하셨다. 어머니는 A의 이야기를 경찰에 전했고 그렇게 사건의 진상을 들을 수 있었다. 90년대 말 대한민국은 IMF를 겪으면서 대다수의 국민이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굴지의 대기업들이 줄도산했고 엄청난 구조조정이 몰아쳤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사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흔했다. A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실업자가 되면서 아내는 집을 나가고 어린 아들만 남았다. 그리고 A에게 온갖 화풀이를 다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계획했는데 A도 그 계획에 포함됐다. 차마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웠는지 동물원을 가자고 꼬신 것으로 보였다. 그런 줄도 모르고 A는 신이 나서 평소 아끼던 유치원 가방을 메고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그렇게 A는 아버지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그날 일을 기억하시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만약 그때 지금처럼 아동학대 의무 고발이나 그런 제도가 있었다면 적어도 그 아이 하나는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이 드신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일도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다. 어머니가 지금 운영하시는 유치원이 아닌 다른 유치원에서 일하실 때 겪은 일이다. 유치원에 B라는 여자애가 있었다. 잘 사는 집 외동딸이었고 말도 굉장히 잘 듣고 엄청 착한 아이였다. 원래는 어머니와 함께 등원했었는데 얼마 뒤 B 어머니가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시골에서 친할머니가 올라오셨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보기에 B 할머니가 조금 이상했다. 부모는 아이를 매우 아꼈는데 할머니는 인연전연하며 손녀를 막대했다. 조금만 실수해도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대놓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주말에 일이 있어 유치원 근처를 지나는데 도로 한가운데 B가 서 있었다고 한다. B를 알아본 어머니는 황급히 아이를 안고 인도로 데리고 나왔다. 아이를 살펴보면서 왜 그러고 있냐고 묻고 있는데 어디선가 B 할머니가 나타났다. 그러더니 애가 발이 빨라서 어디 가나 했는데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감사 인사도 없이 데리고 가버렸다. 그런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짓말이라는 게 티가 날 정도로 어색하고 어딘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웠다. 그때부터 더더욱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 학부모 참관 현장 학습이 있던 날 큰일이 터졌다. 이번에도 B는 할머니와 함께 왔다. 당시 무슨 도토리나 낙엽을 흩어져서 줍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아이와 보호자랑 짝을 지어서 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할머니와 짝이 된 B는 산기슭으로 향했다. 그리고 현장 학습 내내 점심 식사 무렵에도 B와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를 비롯한 당시 교사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점심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 데다 흩어져서 먹는 거였기에 따로 찾아 나서지는 않았다. 그런데 현장 학습이 끝나서 집에 갈 시간이 되었는데도 할머니와 B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사들은 결국 흩어져서 두 사람을 찾아 나섰다. 그러다 시간이 늦어지자 다른 아이들과 학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치원으로 돌아갔다. 신고를 고민하는 와중에 유치원 쪽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B의 어머니였다. 왜 아이가 오지 않냐고 묻는 어머니의 질문에 유치원 교사들은 고민하다가 사실대로 말했다. 최악의 경우 할머니와 B가 조난당했을지도 모르니 경찰 신고를 생각해보자고 하셨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B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을 전해줬다. 자신은 현장 학습에 대해 전혀 몰랐고 할머니는 지금 집에 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를 비롯한 유치원 교사들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어머니는 두 번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119와 경찰에 신고를 했다. 당시 여러 유괴 사건이 터지면서 당시 아이가 사라지는 것에 엄청 민감했다. 경찰과 119도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곧바로 수색에 들어갔다. 그리고 B의 부모님과 할머니, 교사들은 모두 경찰서로 불려갔다. 그런데 그 할머니라는 작자는 경찰서에 들어서자마자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손녀가 실종됐는데 그럴 수 없었다. 어머니의 기억으론 걱정하는 기색도 느껴지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이 아무리 추궁해도 모른다는 말뿐이었다. 보다 못한 교사들이 따져 물었는데도 오늘 집 밖에 나간 적이 없다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아이 어머니는 실신했고 아이의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아이가 어딨냐고 난리를 쳤다. 다행히 B는 그날 새벽 산 반대쪽에서 구조됐다. 발견될 당시에 추위와 두려움에 지쳐서 반쯤 정신을 놓은 상태였다고 한다. 그런데 애가 정말 똑똑한 게 어느 정도 수습이 되니까 할머니가 이곳에 데리고 왔고 어디를 거쳐서 여기에 왔는데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할머니가 안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상황 설명을 완벽하게 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말을 바꿨다. 산에 같이 갔는데 아이가 혼자 자신을 앞질러 가서 놓치는 바람에 그냥 집에 왔다고 말이다. 그러면서 아이는 교사의 책임인데 왜 자신이 책임져야 하냐며 역정을 냈다. 경찰은 아동 유기는 명백한 범죄고 이로 인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겁을 주니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냈다. 저 년이 죽어야 우리 아들이 손주를 본다고요. 이 모든 일이 그놈의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점쟁이가 당신네 손녀가 아들 나오는 길을 막고 있다는 헛소리를 했다고 한다. 점쟁이의 말을 들은 할머니는 손주를 보고 싶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손녀딸을 해치려 들었던 것이었다. 사건이 벌어진 그때는 가을이라 밤에는 정말 추웠다. 이 할머니는 손녀를 산에 버리고 가면 애가 밤새 얼어 죽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다. 입을 다물고 있던 것도 일부러 시간을 끌었던 것이다. 이쯤 되자 아이의 아버지는 어머니고 나발이고 눈이 뒤집혀서 할머니 뺨을 때리고 욕을 하면서 감옥에 쳐넣으라고 난리를 쳤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진짜 미쳤다는 게 느껴진 게 자기 아들이 뺨을 때리니까 되려 노발대발하면서 널 위해 그런 건데 어떻게 뺨을 때릴 수 있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 그 뒤로 아이는 유치원을 그만뒀고 이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무리 아들이 간절해도 어떻게 손녀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다. 소름이 끼치면서도 제3자임에도 분노가 치밀었었던 기억이 있다.